우리 구독자님들 식탁 위에 자주 올리는 채소 중에 브로콜리 다들 좋아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십자화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면서 이걸 먹으면 암도 예방되고 몸에 그렇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 일부러 한두 송이씩 꼭 사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 정말 무조건 먹기만 하면 우리 몸에 다 좋은 보약이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었던 어떤 음식 때문에, 또 우리가 무심코 했던 어떤 조리 방법 때문에 이 좋은 브로콜리가 오히려 우리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혈관을 망가뜨리며 심지어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끔찍한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잘못 먹은 브로콜리 하나가 우리 몸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소중한 내 몸과 뇌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브로콜리가 왜 신이 내린 채소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효능을 가졌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좋다고만 알고 드시는 것과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정확히 알고 드시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세계적인 암 연구기관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주목했는데요. 이 설포라판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고 이미 생긴 암세포는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거죠. 특히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폐암, 대장암, 유방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에 강력한 암 예방 군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서두에 잘못 먹으면 뇌세포를 파괴한다고 경고드렸지만 반대로 제대로만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뇌 영양제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브로콜리처럼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무려 11년이나 더 젊은 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비결은 바로 콜린과 비타민 K 성분 때문입니다. 콜린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는 이 콜린을 풍부하게 함유해서 우리 뇌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비타민 K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뼈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서러운 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잖아요. 특히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멸치를 챙겨 드시는데요. 놀랍게도 브로콜리 백지에는 우유 한 잔과 맞먹는 양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에 칼슘이 착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이 비타민 K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천연뼈 영양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효능입니다. 혹시 눈앞이 침침하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노안과 함께 찾아오는 황반변성은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우리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에 해로운 청색광을 걸러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눈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우리 눈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죠. 꾸준히 드시면 침침했던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5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은 결국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죠. 브로콜리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요.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를 매일 식단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탁월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밥 드실 때 브로콜리를 꼭 곁들여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나 좋은 브로콜리.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바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혈액 희석제는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는 약입니다. 즉, 이 둘은 서로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피를 묽게 만들려고 약을 먹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브로콜리를 먹어서 피를 굳게 만드는 성분을 계속 넣어주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약의 효과가 뚝 떨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와파린을 드시고 계신다면 브로콜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생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양입니다. 하지만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이 매일같이 생 브로콜리를 대접으로 갈아 마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고이트로겐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살짝 찌거나 데치기만 해도 대부분 파괴되니 갑상선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설탕 범벅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고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시중에 파는 마요네즈 기반의 크림 드레싱이나 달콤한 과일 드레싱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브로콜리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서 당뇨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설탕 덩어리인 드레싱을 듬뿍 뿌려 먹는 것은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동시에 옆에서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을 혹사시키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 보충제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좀 의아하시죠? 브로콜리에도 칼슘이 많다면서 왜 안 좋다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옥살산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칼슘 보충제를 브로콜리와 바로 같이 먹으면 비싼 돈 주고 산 칼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생 브로콜리에 더 많은 양이 들어있고 열을 가하면 대부분 사라지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하지만 이왕이면 칼슘제는 브로콜리를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지혜입니다. 5번째, 최악의 궁합은 음식이 아니라 팔팔 끓는 물에 오래 데치는 습관입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과 비타민C는 열에 아주 약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5분, 10분씩 푹 삶아버리면 이 좋은 영양소들이 다 파괴되고 그냥 맛없는 섬유질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물컹해진 브로콜리는 이미 영양소가 다 빠져나갔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안 먹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브로콜리가 가진 놀라운 효능의 90% 이상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6번째는 가공육과의 조합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색을 예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1급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이걸 일부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발암물질을 만드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항암 효과를 보려고 먹는 브로콜리를 발암물질을 만드는 음식과 함께 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피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브로콜리의 효능을 200%, 3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궁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만 드시면 브로콜리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명약이 됩니다. 제가 8가지 이상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A,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쓱 둘러 드셔보세요. 영양소 흡수율이 몇 배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 자체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둘 다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마치 우리 몸속의 염증과 암세포를 소탕하는 최강의 어벤져스 군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볶거나 무칠 때 편으로 썬 마늘이나 다진 마늘을 듬뿍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었을 때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성분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함께 볶아 먹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항암 요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브로콜리의 콜린, 비타민 K 성분과 오메가-3가 만나면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짝꿍은 레몬즙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의외로 철분도 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때 비타민C가 구원투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식물성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브로콜리를 쪄서 먹기 직전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상큼한 맛도 더하고 철분 흡수율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물쇠로 잠긴 철분 창고의 문을 비타민C라는 열쇠로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죠. 여섯 번째는 정말 신기하고 중요한 팁인데요. 바로 겨자나 고추냉이와 사비입니다. 제가 아까 브로콜리를 오래 가열하면 설포라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겨자나 고추냉이 속에 이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혔더라도 겨자 소스나 고추냉이를 살짝 곁들여 먹으면 파괴되었던 설포라판 생성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죠? 일곱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콜린 섭취를 2배로 늘릴 수 있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더욱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달걀찜이나 오믈렛을 만들어 드시면 영양 만점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브로콜리의 비타민 C, 설포라판과 함께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노화 방지 삼총사 역할을 합니다. 찐 브로콜리 위에 견과류를 부셔서 솔솔 뿌려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꽉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강황울금입니다.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 속 커큐민은 염증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염 성분과 커큐민이 만나면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잡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로콜리 요리에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때 후추를 약간 곁들이면 커큐민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의 영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브로콜리 고르는 법입니다. 꽃송이가 노랗게 변한 것은 오래된 것이니 피하시고 봉우리가 단단하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세요. 줄기를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속이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척법입니다. 브로콜리 꽃송이는 빽빽해서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하면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농약이 잘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풀어서 브로콜리를 거꾸로 담가 5분 정도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영양 손실 없는 조리 순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을 때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와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만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열에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에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실온에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설포라판이 충분히 생성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삶지 마시고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쪄내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법입니다. 브로콜리는 물기가 닿으면 쉽게 무르기 때문에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에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닷새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두고 드시려면 살짝 데친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브로콜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던 브로콜리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브로콜리를 자른 뒤에 꼭 30분 기다렸다가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과 마늘, 토마토와 함께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뇌가 분명 고맙다고 신호를 보낼 겁니다. 우리 지혜와 노후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매일의 식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지혜를 가득 담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